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성탄절 이후에 코스피가 다행히 소폭 오르기는 했는데 2,000선 탈환에는 실패했네요. 자세한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차익 실현 매도에 밀려 강보합권에 그쳤습니다. 지난 월요일보다 0.43포인트, 0.02% 오른 1982.25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성탄절 하루 휴장했던 코스피는 개장 초만 해도 2,000선에 근접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막판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주춤한 데다 개인의 매도 공세에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00억 원가량 동반 매수하며 지수를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오늘까지 18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개인이 4,700억 원어치 주식을 팔며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면 오늘 통신업종 하락이 눈에 띄네요. 업종별 시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업종별로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통신업종이 1% 가까이 빠졌고 기계와 전기전자 업종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추운 날씨 덕분에 전기가스업이 1.5% 넘게 올랐고 의약품과 음식료품, 종이목재 업종도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는 막판에 하락 반전에 0.27% 내렸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 3인방은 모처럼 동반 상승했습니다. 녹십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에 대규모 독감 백신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월요일보다 1포인트 0.21% 내린 482.7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개인 매도에 밀려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사이 올해 주식시장 폐장도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폐장을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내년도 증시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좋아진 점을 감안해 투자 기간을 고려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오는 28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한 채 폐장합니다. 1년 내내 변동성이 컸던 만큼 투자자들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올해 안에 팔고 가야 할지 아니면 들고 넘어가야 할지 있습니다. 내년 전망이 좋다는 소식에 투자를 생각하다가도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변수는 선뜻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시장에서는 대외 변수를 고려해도 일단 주식을 들고 가는 편이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올해 주식을 갖고 넘어갈 거냐, 팔고 넘어갈 거냐라는 그런 고민 속에 쌓여 있게 될 건데요. 어차피 내년도 1분기까지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배당락을 받고 넘어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무턱대고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들고 가기에는 위험 요인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재료를 보고 투자한 각종 테마주나 일부 종목 등은 정리하는 편이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업종을 대표하는 우량주나 저가에 매수한 종목들은 내년 초까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통상 연초에 나타나는 중소형주 강세 현상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1월이 되면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편인데 그거를 감안한다면 12월 말에는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중소형주들 중에서 매력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18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최근 경제민주화 발음을 타고 소액주주들의 권리찾기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방법도 다양해지고 주장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소액주주 권리운동은 정책청원. 특히 최근에는 주주의 회계열람권이 법률에 부실하게 규정돼 있다며 한 소액주주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상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인 현행 벌칙 조항을 형사처벌로 그 수위를 높여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법을 개정해서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것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기능과 또 그걸 거부했을 때는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결산 법인의 42%가 3월 셋째 주 금요일 오전에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한꺼번에 주총이 열릴 경우 주주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은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는데
그 대안으로 전자투표가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전자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 시점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총 한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 5시까지 약 10일간 동안 언제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손쉽게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죠. 소액 주주들의 권리 찾기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모인 소액 주주들은 선제적인 권리 운동을 펼치거나 주주 경영참여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 이곳은 소액 주주들의 권리 운동을 돕고 있는 한 온라인 회사입니다. 전체 직원은 5명.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현재 300개가 넘는 기업, 4만여 명의 소액 주주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소액 주주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장 폐지된 기업의 재상장을 추진하는가 하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액면 분할 안건을 통과시키고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주주총회 개최 안건을 막아내는 등 설립 3년 만에 거둔 성과치고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운동에도 어려움은 많다고 호소합니다. 소액주주들 간의 어떤 권익을 균등하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보의 접근성에서 최대 주주나 회사 경영진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반해서 소액주주들은 그런 것들에서 많이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정보가 아무래도 많이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대통합과 경제민주화가 이 시대 화두가 되면서 소액 주주들의 권리 주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주주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경제TV 이기주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